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내일이면 이제 종강을 하게 되고 수료를 하게 되게 되는 날짜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는 그 조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차산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의 고용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저 머리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네 가지 유형의 교사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유형의 교사상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네 가지 유형의 교사상을 제시한 거예요. 부모상을. 그때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것은 다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이것은 항상 내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해 오면서 생각지 않게 부산시로부터 모범 부모상을 받게 되었고 서울 북모에 소속된 그 노예에서 또 이렇게 모범 부모상을 이렇게 주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제가 요즘 자녀를 작게 낳는 이 시대에 6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기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는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독재형 부모가 있고 독재형 교사가 있고 권위형 교사가 있고 허용형 교사, 방관형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능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 기능사로 자격을 따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은 독재형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막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확 데모도 모이고 망치 떠져버리고 막 10원짜리 요구면서 나간 사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위형의 또 그 기능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허용형, 방관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독재형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지원과 통제를 가지고 이제 조절하는데 이제 만약에 부모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초등학생인 경우 어렸을 때 10세 미만의 자녀일 때는 아직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독재형 스타일로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뭔 말이냐면 그래서 사랑보다도 이 통제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몸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독재형 초등학교생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엄중히 나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잘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중고등학교 나이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허용형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사랑과 공의를 사랑은 많이 해주고 통제는 작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10시나 되면 늦게 들어오면 야 왜 너 늦게 들어와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술 한 잔씩 먹은달지 예를 들어서 근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가 좀 먼 발치해서 부모님들이 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허용형 사랑을 많이 해주면서 통제는 작게 하는 그런 똑같은 부모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혼한 자녀에게는 이제는 통제와 지원과 통제를 거의 하지 않고 방관하다시피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장가간 자녀들이 독립심을 기르게 되고 자립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마보이처럼 막 얘들 간섭하고 결혼했는데도 막 통제를 하고 그런 분이 도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야 진짜 너무 바람직한 그 교사상, 바람직한 부모상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것을
우리 타일 기능사, 여러분 그 건축 기능사 자격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자기 실력을 이제 나누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보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플러스 공의가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절한 것 같아요. 지원과 통제를. 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고사성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각주 부검. 춘추 전국시대 이 양자강을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가장 소중한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다가 칼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펜을 내가지고 그 배에 모서리 빠진다 표시를 했어요. 체크를. 요리 빠졌다. 그리고 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다 도달했는데 칼을 찾기 위해서 표시하는 그 밑으로 칼을 찾으러 내려갔어요. 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자, 이거 뭘 말이냐? 융통성이 없는 사람. 융통성이 없이 딱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10cm다 그러면 5cm가 중앙인데 이렇게 됐는데도 여기를 중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각주부검적인 인간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 따를 숫자, 때에 따라서 시, 때 시자, 때에 따라서 중. 그러니까 벽이 그 잘하시던 어떤 분을 보니까 벽이 위는 나와 있고 밑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타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잘 때에 따라서 중용을 취하는 여러분의 실력이 있을 때 좀 곤란한 벽이랄지 어려운 벽을 만났을 때 타일을 잘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고집스럽게 각주부검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따라오는 뒤에 너무 붙어가지고 안 맞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떤 분은 방관왕식으로 일체 노타치해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줘야지만 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 보면서 제가 실력이 많이 이렇게 익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속도만 좀 빨리 내릴 정도 되면은 아마 유능한 타일 기능사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잘 일에 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